11월 18일 수능 시험을 앞두고 마지막 모의고사가 치러졌습니다. 수능 전 마지막 모의평가는 어땠는지, 앞으로 입시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종로학원 하늘교육 임성어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어제 치러진 9월 모의평가가 왜 중요했는지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주시죠. 수능 이제 수시 원서 접수가 다음 주 9월 10일부터 시작이 되죠. 이제 네. 마지막 모의고사죠. 네. 그리고 마지막 모의고사이고 재수생 그리고 반수생도 참여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수능 직전에 보는 시험으로서는 최대 규모의 시험입니다. 가장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수능 전범위를 보는 첫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개인별로 봤을 때 영역별로 취약점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험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어제 치러진 모의평가 전반적인 난이도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6월 달에는 국어, 수학 모두 다 어려웠죠. 영어까지도 어렵게 출제됐었는데 네. 어제 1교시 국어 시험은 저희 선생님 말씀으로는 충격적으로 쉬운 시험 아니냐. 네. 그래서 1교시는 대단히 쉬웠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국어는 아무래도 변별력 자체가 많이 떨어지고 또 시험이 쉬우면은 또 상대적으로 표준 점수는 낮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대학 입시에서 어제 같은 국어 시험이다라고 하면은 실제 정시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중요한 과목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수학은 6월 달에 어렵게 출제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6월 달에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되었다는 얘기 자체는 어렵게 출제되었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어렵게 출제되었기 때문에 문이과 간의 유불리가 사실 핵심 변수 과목인데 수학은 여전히 문이과의 어떤 격차가 크게 벌어질 수가 있고 또 과목 간의 표준 점수 차이도 굉장히 더 크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영어는 EBS 어떤 그 직접 연계 폐지로 인해서 이번에도 어렵게 출제되었다는 거예요. 6월 달보다 오히려 더 어렵게 출제되었다 이렇게 종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영역별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국어 영역은 쉽게 출제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출제 경향이 어떻습니까? 45문제 중에서 34문제를 언어와 매체 합법과 작문 학생들이 공통으로 풀어보는 거죠. 이제 네. 공통 과목이 독서하고 문학인데 쉬웠다라는 거. 네. 지문도 짧아졌고 지문 내용을 읽고 바로 해석을 하는 데서도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 그리고 선택 과목에 있어서 합법과 작문하고 언어와 매체도 쉬워졌다. 6월 달에 비해서. 그 쉬워지는 정도가 공통 과목 34문제가 배점이 76점입니다. 76점에서 6월 달에 비해서 평균 점수가 거의 한 12점 정도 올라갈 정도로 대폭 쉬워진 거죠. 네. 그리고 합법과 작문 언어 매체에는 언어 매체 과목이 합법과 작문에 비해서 더 쉬워졌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언어 매체 선택한 학생들이 국어에서 아무래도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매체를 받았던 학생들이 점수가 6월 달에는 합법과 작문보다는 한 5점 정도 더 높게 형성이 되었었는데, 이번에는 문제가 쉬워짐으로 인해 가지고서 그 격차가 상당폭 좁혀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선택 과목 간의 어떤 유불리는 줄어들었는데 상대 과목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국어의 과목의 중요도가 낮아졌다. 이런 어떤 문제점은 있는 거죠. 네. 올해 수능부터 문이과 구분이 없어졌잖아요. 아까 이제 그래서 수학 영역에 관심이 커요. 아까 어렵게 출제가 됐다고 하셨는데 많이 어려워진 건가요? 우선 그 최대 변수 과목으로서 여전히 9월달 평가원에서도 수학이라는 과목이 일단 확인이 된 것 같고, 6월달에 그 표준 점수 최고점을 과목 간에 비교를 해보면은 한 4점 정도 차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146점대까지 나타나는 과목이 있었었고, 뭐 한 142점대까지 한 4점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사실 이 차이 점수 자체가 문이과 차이 그대로 보면 되는데, 이번에도 6월처럼 어렵게 출제는 우선 되었다. 네. 비슷한 수준이지만은, 비슷하거나 약간 쉬워졌지만은 6월달 수준 정도라면 대단히 어렵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학률과 통계와 미적분의 점수 차이는 6월달보다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6월달이 4점이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한 7, 8점까지도 벌어지는 상황이 벌어진 거고, 또 학률과 통계, 미적분, 문과, 이과인데 수학에서 1등급에 차지하는 비율 자체가 사실 100%로 놓고 봤을 때 문과 학생들은 지금 현재 한 5%밖에 안 되는 것으로 6월달이 추정이 됐었는데, 여전히 9월달 봤을 때도 문과 학생들이 수학에서 1등급 받기는 대단히 어려운 구조로 일단 출제되었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네, 영어 영역은 절대평가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중요한 과목으로
부상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있던데 이유는 뭘까요? 상대평가일 때가 4%까지가 1등급이니까 동점자를 감안을 해본다라면 한 4, 5% 정도 때가 1등급이 기존에 나왔었죠. 상대평가일 때. 작년도 수능에서 이제 절대평가 지난해 보면 12.7%가 1등급이었으니까 사실 영어는 대단히 좀 변별력이 없는 과목이고 최상위권한테는 사실 1등급을 기본적으로 맞아야 되는 과목 정도가 됐었는데 금년도에 EBS 직접 연계되는 문항이 단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6월 달에가 한 5.5% 정도가 나왔습니다. 1등급 90점 넘는 학생들이. 근데 이번에 어저께 풀어본 것으로 저희가 조금 추정을 해봤을 때는 1등급 비율이 한 4.7% 정도밖에 안 된다. 6월보다 더 어려워졌고 작년 수준에 비해서 대폭 어려워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평가 영어 과목이지만 이번 어떤 그 통합 수능 시스템에서는 수학의 어떤 그 과목 차가 좀 크게 발생하고 있고 여러 가지 상으로 봤을 때 영어 과목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모의평가, 어제 치러진 모의평가를 분석해 봤을 때 앞으로 수능까지는 어디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 수시에서 수능 체제를 맞춰야 되죠. 네. 그런데 수학에서 이과 학생들한테 지금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노력을 통해서 극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힘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학에서 수능 체제를 못 맞추는 어떤 대체 과목으로서는 일단 탐구 과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문과 학생들은 수학에서 불리한 구조를 사회탐구에서 만회를 하느냐 못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가 있고 또 기존까지는 영어 과목이 그다지 중요한 과목이 아니었었는데 6월달, 9월달 금년도 출제 패턴으로 봤을 때 영어 과목은 대단히 중요한 과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이과 같은 경우에는 수학에서 유리한 어떤 점수를 확보가 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수학에서는 이과 학생들은 인플레 현상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럼 수학을 잘 보더라도 큰 어떤 그 변별력 확보가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과에서는 과학 탐구 과목이 대단히 중요한 과목으로 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전략적인 과목으로서 탐구 과목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또한 영어 과목도 예년에 비해서 대단히 중요해졌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학원도 마음 편히 다니기 힘들었을 수험생들이 남은 기간 동안만이라도 안전하게 입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주변의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종로학원 하늘교육 임성호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